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자, 뭐 일주일 전이라서요. 질문 좀 비슷하게 할게요. 사전투표 어떻게 좀 독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사전투표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사전투표를 하시기로 했고 첫날에 예. 저도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상당수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특히 그 대법원에서 그 재검표를 아직까지 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상 6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불신이 좀 더 가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해도 크게 네. 이제 관내 사전투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굉장히 위중한데 이 적극 투표하겠다는 층을 보면 저희 당 지지자는 만약 코로나가 확진되면 한 20% 정도가 투표 안 가겠다고 답을 하고 있고요. 네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단 12%가 그 투표를 안 가겠다 확진이 되면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참 그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 7, 8%의 차이가 난다면은 크죠. 아주 크죠. 아주 큰 지금 박빙승부에서 아주 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본투표든 그 사전투표든 하실 수 있는 날에 할수 최대한 있을 빨리 때. 가서 하시라고 예,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 고려하면요. 일주일 뒤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20만 명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앞서 저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일요일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소수점까지 똑같거든요. 예. 근데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박빙 속에서도 미세하게 이제 앞서는 결과들도 좀 있었을 테고 어떻게 막판 일주일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예, 2월 20일 이후에 우리 여론조사가 전부 23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동률이었고요. 예. 나머지 22개 중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뭐 아주 많이 이긴 건 한 10%까지 이긴 것도 있지만 네. 작은 규모라도 20개를 이겼습니다. 22개 중에. 네. 이재명 후보가 이긴 22개 중에 2개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든 바뀌든 그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예, 거죠? 어쨌든 이렇게 22개 중에 20개나 이기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 ARS로 한 조사는 전부 다 이겼고요. 진 2개는 전부 이제 면접 조사였습니다. 예, 전화 면접. 예,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야당 지지자들은 답을 잘 안 하는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 5%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실과. 예.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기고 있다. 다만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판세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TV토론 앞서 전재수 의원이 아주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전략으로 나설 계획이신지요? 예, 우리 후보님께서 이재명 후보 공격은 뭐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것이 네. 그 뭐 입에 못 담을 정도의 정수 쌍욕이라든지 대장동 문제 네. 1천억만 마련해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정진상 형님께 보고해야 된다 뭐 이런 독지록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일 공개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언론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되고 있다. 알아서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기한 시간에 공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이제 뭐 코로나 대응에 우리가 24시간형을 바로 허용하겠다. 방역 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겠다. 네. 그다음에 윤미향 같은 엉터리 시민단체들 전부 환수하겠다. 이런 우리 정책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로 승부를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뭐 대정동하고 그 이제 여러 가지 녹취록 얘기하셨는데 그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정황들 언론 보도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주가 조작 문제는 뭐 2년간 우리 윤석열 후보를 검찰에서 탈탈 털은 사건인데 예.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라는 게 뭐 민주당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부터 예. 뭐 지청장까지 전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 제기할 게 아니라 바로 수사하면 됩니다. 집권당이.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수사할 의혹이 없는데 불구하고 예. 정치권에서 계속 의혹 제기만 하는 거죠. 여론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희 예. 당이야 집권당이 아니니까 예. 뭐 자료도 없고 검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이야 집권당이고 법무부 장관부터 싹 다 자기 사람인데 수사하면 될 걸 뭐하러 맨날 떠들기만 하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 알겠습니다. 이상한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가지고요. 단일화 그러나 여전히 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안 후보가요.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애매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윤 후보의 의중이 궁금해요. 일주일 남은 동안이라도 좀 설득 작업을 할런지. 예. 네, 국민적인 그 열망이 정권 교체에 가득 차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윤 후보께서도 그렇고 우리 당 입장에서도 막판까지 단일화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권 교체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그러나 만약에 막판까지 단일화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너무 강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에 의해서 저절로 단일화가 되지 않겠나. 서로 선택하시면서 예. 자동적으로 단일화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표로 그냥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네네. 뭐 문은 막판까지 열어놔야 되고요. 문은 당연히. 열어 있지만. 그러나 예. 막판에 만약 안 되면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말에요. 윤석열 후보가 저 경북 쪽에 유세를 취소하면서까지 기자회견하면서 그 안 후보와의 문자라든지 이걸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냐면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까지 나왔었어요. 네네. 예, 이게 지금 그만큼 중대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 자체가 이걸 굳이 이렇게 공개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좀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 저희가 이제 비밀로 유지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공개를 하지 않았더니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전혀 우리 윤석열 후보나 우리 당에서 단일화 노력을 안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중층으로 즉 세 갈래로 실무자급부터 특보에 이르기까지 예. 세 갈래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막판까지 20일 날 만나기로 했었다. 네. 이런 내용까지 공개가 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걸 보여드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협상이라고 한다면 협상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든지 우리가 결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예.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권자들한테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거티브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 부산 유권자들에게 통념상 보수의 목표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달성하기 네.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요? 저희는 65% 정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보궐선거 때 63%였는데요. 그보다는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공약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이 지금 한 달에 1,500명 내지 2,000명이 부산을 떠나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엑스포 이거를 대통령이 되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가덕 신공항도 그냥 완공하겠다가 아니라 예타를 면제해서라도 2029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게 다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예.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은 게 있는데 산업은행이라는 게 우리 서울대, 연대, 고대 소위 스카이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부산 지역의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30%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 부산의 일자리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방역 패스 적용이 이제 중지가 됐잖아요. 네. 요 이제 완화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방역 관련해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당연히 보면 안 되겠지만 자영업자들이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은 해결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그 국민의힘 그 득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런지 어떻게 좀 이 부분을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네, 저희도 집권하면 방역 패스를 바로 폐지하겠다. 예. 방역 패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소위 말해서 K-방역이라는 것 전체가 붕괴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국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정책이 근본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진작 검토가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늘 K-방역 잘한다고 자랑만 하다가 이제 와서 마지막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풀어버리니까 정책의 신뢰성, 정책을 누가 믿겠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짧게 20초 시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우리 부산이 6.25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였거든요. 이번 대선에서도 마지막 보루가 우리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 물려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그 대선 전화 인터뷰 참 고맙습니다. 예, 끝나고 또 네, 얘기 감사합니다. 나누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